자, 수업해 볼게요. 숙제 답안입니다. 3페이지예요. 1번서부터 회계는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의 무엇을 도와주기 위해 사용하는가 라고 적혀 있죠. 기본적으로 들어가시는 건 의사결정 도와준다고 제가 설명드렸었죠. 밑에 2번 회계는 이해관계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아래 내용으로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 제가 앞에서 재무회계는 외부정보 이용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 관리회계는 내부정보 이용자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다음에 세무회계는 세무서 또는 과세관청에다가 우리가 세금을 내기 위해서 쓴다 그랬었죠. 답안에 가시는 거 3번. 아래 3번. 다음 보기에서 옳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앞에서 회계 연도 또는 회계 기간이라는 거는 기간적 범위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었거든요. 그러고 회계 단위라는 거는 장소적 범위라고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답안에 들어가시는 거 2번. 밑에 내려오시면은요. 4번 문제. 기초 회계년도의 처음이시죠? 그래서 회계년도가 시작하는 날. 다음에 전기 작년이죠. 그래서 지금 앞에 회계년도. 다음에 기말 회계년도가 끝나는 날이죠. 그래서 회계년도가 끝나는 날. 단기 올해죠. 현재 회계년도. 다음에 2월 다음으로 넘기는 걸 2월이라 그러시죠. 다음에 차기 다음 회계년도를 차기라 그러죠. 다음에 왼쪽은 차변, 오른쪽은 대변. 괜찮으시죠? 어렵지 않으시고 밑에 다음 중 재무제표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재무제표의 종류는 크게 5개 있었죠. 첫 번째 재무상태표, 두 번째 손익계산서, 세 번째 무슨 변동표? 자본변동표, 네 번째 무슨 금흐름표? 현금흐름표, 다섯 번째 무슨 석? 주석. 그렇죠. 그래서 답안에 들어가시는 거 3번. 자, 프린트는 6페이지 숙제 답안 마저 계속 맞출게요. 6페이지 1번의 방가로 1번. 과거에서 발생한 거래 등으로 우리가 미래에 갚아야 되는 것은 부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화 채권은 자산.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빼면 자본.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제3법의 당기순이익은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빼는 거죠. 그래서 답안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고요. 자, 그럼 제가 이제 2번은 쭈루룩 쓰면 상품 자산, 단기매매증권 자산, 건물 자산, 제품 자산, 매출채권 자산, 성급금 자산, 비품 자산. 그렇죠. 다음에 받으러음 자산, 외상매출금 자산, 차량운반구 자산, 매입채무 부채, 단기대여금 자산, 외상매입금 부채, 단기차입금 부채, 방자예금 자산, 보통예금 자산, 미지급금 부채, 원재료 자산, 미수금 자산, 현금 자산, 장기대여금 자산. 지급어음 부채, 다음에 장기차입금 부채, 소모품 자산, 선수금 부채, 다음에 자본금 자본, 단기투자자산 자산, 토지 자산. 그래서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공부를 하실 때 이 계정 과목이 있으시면요. 제 앞에서도 그랬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머릿속에 숙달이 돼야지 좋냐면은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야 빨리 나가고 빨리 습득이 되거든요. 상품,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뭐예요? 자산. 바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되셔야 돼요. 계정강을 보시면서. 그래야 우리가 지금 이제 뒷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밑으로 가볼게요. 아래 내려오시면은 3번 답 맞춰볼게요. 처음에 이제 기초부채 들어가시는 거는 99만 원, 기초 자산이죠.
기초자산에 들어가는 거 99만 원. 다음에 기말자산에 들어가시는 거 137만 원. 다음에 당기순이익에 들어가는 거 27만 원. 다음에 기초자본에 들어가시는 거 59만 원. 다음에 기말부채에 들어가시는 거 53만 원. 다음에 당기순 손실로 들어가는 거 마이너스 7만 원. 6만 원이죠? 네. 7만 원이죠? 7만 원. 숫자를 잘못 봤네요. 7만 원. 다음에 앞에 뒤에서부터 맞출게요. 얘는 거꾸로. 다음에 기말 자산에 들어가시는 거 118만 원. 다음에 기초자본에 들어가시는 거 78만 원. 다음에 기초자산에 들어가시는 거 90만 원. 들어가시면 답안이시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혹시 계산 문제 2, 3, 4번 못 푸신 거 있으신 분? 질문. 질문 없으시면은요, 9페이지 갑니다. 자, 1번의 방가로 1번부터 일정 기간 동안 경영활동의 결과로 소비되는 가치, 비용. 경영활동 결과로 결과적으로 자본의 증가를 발생시키는 것은 수익.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하면요, 당기순이익. 일정 기간 동안 회사의 재무 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는요, 손익계산서. 재무제표들의 금액들은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 괜찮으시죠? 그럼 이제 다 되셨으면은 이제 밑에 2번 맞출게요. 자, 아래 다음 계정 과목에서 수익과 비용을 표시해 보세요 라고 적혀 있어요. 9페이지 계속. 다음에 통신비는 비용, 급여도 비용, 잡손실 비용, 세금과 공과 비용, 복리후생비도 비용, 기업업무 추진비도요 비용. 괜찮으시죠? 다음 옆에 이자 비용, 비용, 임대료, 수익, 차량 유지비, 비용, 소모품비, 비용, 단기매매권 처분이익은 수익, 광고 선전비, 비용. 옆에 임차료, 비용, 여비교통비, 비용, 자급도, 비용, 자비익은요 수익, 상품 매출, 수익, 수수료 비용, 비용. 오른쪽 기부금, 비용, 재해손실, 비용, 이자 수익, 수익, 도서인쇄비, 비용, 운반비, 비용, 보험료, 비용.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여담적인 얘기 하나만 하면요. 우리 수익하고 비용 구분하시는 거는요. 보통 수익은요. 끝자리가 이익으로 끝납니다. 이익. 괜찮으시죠? 다만 예외가 몇 개가 있어요. 첫째는 상품 매출, 제품 매출. 그러고 두 번째 예외는 임대료. 빼고는 거의 대부분 다 이익으로 끝나시거든요. 수익은. 괜찮으시죠? 자, 밑으로 가볼게요. 아래 내려오시면은 3번 갑니다. 3번. 뒤에서부터 채워볼게요. 자, 그럼 이제 수익자리 들어가시는 거 5만 원. 다음에 기초자본에 들어가시는 거 18만 원. 기초부채에 들어가는 거 12만 원. 괜찮으시죠? 다음 3번 기초자산에 들어가시는 거 20만 원. 기말자산에 들어가시는 거 25만 원. 다음 그러고 비용에 들어가시는 거 3만 원. 당기순이익에 들어가시는 거 4만 원. 그 아래 기초부채에 들어가시는 거 6만 원. 다음에 기말자본에 들어가시는 거 12만 원. 옆에 수익에 들어가시는 거 3만 원.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혹시 계산 문제 질문 있으신 분? 뒤로 갈게요, 그러면.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지금서부터는 이제 진도입니다. 가지고 계신 교환은 뒤로 넘어오셔서 10페이지 펴보세요. 10페이지 이제 회계 처리의 시작 거래란이라고 나오시게 돼요. 우리 어제까지 수업 들었던 거는요. 회계를 하기 위해서 워밍업 한 거예요. 아셨죠? 워밍업 한 거고 이제서부터 이제 회계 조금씩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여기서부터는 조금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페이지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 이럴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해볼게요. 위에 거래란이라고 나오시죠? 거래라는 거는 돈이나 물건을 서로 주고받는 것으로, 자, 옆에 밑줄 그어볼게요. 주고, 동그라미 1번, 뒤에 받는 것, 동그라미 2번. 주고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붙이면. 다음에 그러고 옆에 보시면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현상을 말한다 라고 나오는 거 보이세요? 요게 기본적으로 거래에 들어가시는 대표적인 두 가지인데 여기에서 거래에 들어가는 게 크게 세 번째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래 내려오시게 되면요. 회계상의 거래다라고 나와 있어. 뭐가 있냐면요. 화재 발생, 도난, 분실이라고 나오는 거 보이세요? 그럼 이건 주거나 받은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왼쪽에 들어있는 이 아이들은요. 전부 다 잃어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 정리하시면 회계상의 거래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어떻게 한 거? 준 거. 그래서 주거나 또는 어떻게 한 거? 받은 거. 받거나 또는 어떤 거? 맞아요. 잃어버린 거. 그래서 보통 뭐라 그러냐면 주거나 받거나 주거나 받거나 잃어버린 거. 이해되세요?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주고 받았을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는 걸 우리가 회계상의 거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괜찮으시죠? 조금 더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회계상의 거래라 그러는데 회계상의 거래로 들어가서 조금 더 보면 화재 발생 하시면 잃어버렸죠. 도난 잃어버렸죠. 분실 잃어버렸죠. 밑에 건물 등의 가짜 동그라미, 감짜 동그라미. 그럼 동그라미 한번 쳐보셨으면요. 뒤집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가? 감가. 괜찮으시죠? 감가. 그래서 감가라는 거는 회계상의 의미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일상생활적인 의미에서 맞물려 드리면요. 감가는 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일상생활의 용어로 따지면요. 내가 사용했기 때문에 그 물건이 무슨 고가 됐다? 중고가 돼서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것조차도 회계상에서 뭘로 본다? 거래로 본다. 이해되세요? 한 번 더. 그 아래 내려오시면요. 채권의 회수불능 나오는 거 보이세요? 밑줄. 어제 우리가 채권이라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받아야 되는 거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러면 채권이라는 거는 받아야 하는 권리거든요. 근데 그게 회수불능 됐죠. 그럼 받아야 되는 권리가 어떻게 됐다? 맞아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받아야 되는 권리를 잃어버린 것조차도 회계상에선 거래로 봐요. 되셨죠? 그래서 이 명칭을 회계상에서 우리가 뭐라 그러시냐면은 옆에 대손이라 그럽니다. 대손.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진도를 나가시게 되면 나중에 이 프린트 끝나고 파트 바꿔서 본격적으로 나가면 감가 파트가 아예 따로 있고요. 대손 파트가 아예 따로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화재 발생, 도난 분실, 다음에 감가, 대손까지도 회계상의 거래로 보게 된다. 또한 옆에 보시게 되면은 물건에 대한 매입. 그럼 물건 사왔으니까 물건을 받았죠. 물건에 대한 매출, 물건을 팔았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물건을 줬죠. 아래 금전의 대, 그럼 돈을 빌려 준 거. 차, 그럼 차입이죠. 빌려 온 거, 그쵸? 받은 거. 그럼 이제 밑에 내려오시면
비용의 지급, 돈을 줬죠. 수익의 수입, 돈을 받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건 잃어버린 거, 오른쪽에 있는 건 주거나 받은 거.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계상의 거래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 쫓아오실 수 있죠? 밑으로 갑니다. 아래 내려오시게 되면요. 그 아래 중간 다시 당구장 모양이 있으실 거예요. 당구장 모양에 보시면은 이런 얘기 있으시죠? 상품의 주문, 임대차 계약, 담보 설정 등은 일상생활의 거래로는 인정할 수 있으나 회계상에서는 거래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어요. 괜찮으시죠?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앞에 가서 학생분한테 저 이거 볼펜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거 저 살래요. 는 무슨 두 계약이에요? 그렇죠. 구두 계약이죠. 그런 거는 주거나 받은 게 없죠. 그런 건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거래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앞에 이 볼펜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 내일 살 건데 오늘 계약금으로 10원을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계약금을 드렸어요. 그러면 물건 자체는 주고 받았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거래가 아닌데 뭘 줬어요? 맞아요. 돈을 줬기 때문에 그건 거래가 맞아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아셨죠? 또 이거 말고도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음 달에 직원의 월급을 주기로 하고 직원을 채용했어요. 그럼 질문, 직원은 물건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도 거래가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주거나 받거나 주거나 받거나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만 기본적으로 거래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아셨죠? 밑으로 갑니다. 아래 질문 봐볼게요. 1번에 양괄호 1번 갑니다. 이젠 상사는 비품 10원에 매입하고 대금을 외상으로 했어요. 그럼 물건을 사왔죠. 그럼 물건을 받았죠. 그러고 돈은 못 줬죠. 근데 일단 받거나에 해당하니까 거래가 맞아요. 옆에 동그라미. 홍수로 인하여 보유 중인 상품이 유실됐죠. 그럼 상품을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렸죠. 그래서 양가로 2번에 거래 맞습니다. 또한 이런 거라면서 어제 혹시 개정 과목 했던 거 기억나세요? 양가로 이번에 홍수 나서 우리 가지고 있던 상품 유실되잖아요. 이거 네 글자로 무슨 해 손실이라 그런다고요? 그쵸, 재해 손실이라 그래요. 그런 게 떠오르시면 정말 좋아요. 특히 회계 공부를 해봤습니다 하시는 분. 아셨죠? 밑에 계속 3번 거래처에 상품 100원을 주문했죠. 그럼 주거나 받은 게 없죠. 거래가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4번 거래처에 상품 100원을 주문하기 위해 그럼 상품은 받았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거래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뒤에 보면은 계약금 10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죠. 그럼 10원을 줬죠. 그러니까 뒤에가 거래가 맞아요. 괜찮으시죠? 지금서부터 잠깐 시간 드릴게요. 5번서부터 9번까지 거래가 맞으면 동그라미 아니면 X 거보세요. 양괄호 5번 갑니다. 자, 양괄호 5번 상품 50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다음 달에 수출하기로 했죠. 그럼 우리가 상품을 줬죠. 거래 맞아요. 직원을 채용한 건 거래가 아니에요. 현금 100원 분실하시면 거래가 맞아요. 제가 이런 케이스가 되면요. 어제 세 글자로 무슨 손실? 잡손실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아래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가치가 감소하다 거래 맞아요. 감가 거래 맞다고 앞에 설명드렸어요. 거래처가 파산하여 외상 매출금 200원이 회수 불능되다 거래 맞아요. 채권의 회수 불능을 우리가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무슨 손이라 그런다고요? 그렇죠. 여기까지 괜찮으시죠?